여야가 청문회에 합의한 6일은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한 마지막 날이죠. 청문회는 하루,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그럴 거면 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야가 조국 청문회 9월 2일부터 3일간 이틀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족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 무산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자 조국 후보자 국회에서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그 다음 날 또 자유한국당은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는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말은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바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는 가운데 오늘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6일 청문회를 하되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하자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중재안을 내면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증인 없는 청문회는 국회 권위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본인은 이 합의에 빠졌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야가 합의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말씀 제가 할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일 하루로 하신다는 거죠? 네, 예.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6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증인이 없는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양당이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갱이를 벌인 것입니까?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과연 여야는 이번 합의로 어떤 득실 계산했을까요?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정태근 의원.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오늘 합의를 두고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김진태 의원, 장제원 의원 아주 반발하고 그러던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속내,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까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의 비리들을 계속 폭로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폭로를 조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맷집 있게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연타 수준의 비리 폭로가 아니라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도 있겠구나. 국민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 특히나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 같은 경우는 그 딸의 표창장을 본인 스스로가 발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에서 소위 인턴 경력 증명을 사실상 위조하는 혐의로 또 참고인 조사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 거로 봐서는 사실은 조국 후보자 부인을 비롯한 특히 그 동생, 이런 핵심 증인들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로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청문회가 없는 과정을 할 것인가 이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심각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범죄적 혐의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따져보면 이것이 카운터 펀치가 될 수도 있고 국민적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조국 사수를 위해 가지고 의회주의를 부정할 정도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족 증인은 피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인사법상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법상에 나와 있는 일정을 가지고 또 뭉개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최장식 교수 같은 분이 이런 경우는 거의 초헌법적 권력 행사로 봐야 된다라고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저희가 이따 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 그 각종의 압수수색 그리고 언론이 이미 밝혀낸 것들로 진행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국 사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논란이 되는 것들 그리고 검찰 수사 차차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안 나와도 한번 해볼 만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오영식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 아예 하지 않고 임명하는 것보다 청문회 거치는 게 그래도 부담은 적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동안 이게 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의무인 이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후보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국민들께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보이콧 같은 태도로 임해왔던 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어렵게 9월 2일 날, 3일 날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나선 이게 무슨 정책 연좌제 같은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정 시한이 다 된 날 다급하게 가족 증인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의 정책과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각종 의혹들을 다 언론에 흘리고 또 아니면 말고식의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후보자를 흠집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덕을 좀 보자라고 하는 이런 당리당략적 접근들이 아니었는지 예. 저희가 그래서 9월 2일, 3일 합의도 인사청문회법상 사실은 기한이 연말쯤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기한이 끝나고 나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재송부 요청을 하니까 이제 와서 다급하게 사실은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서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증인이 없이도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간의 합의가 가능했던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책과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게 그나마 늦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더 나아가서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합니다. 예. 정기람 교수, 어제만 해도 모든 패널들께서 사실상 청문회 물 건너갔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전환점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전환점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게 정치입니다. 극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타협의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 원칙을 놓지 않고 얘기를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여야가 합의한 것 자체는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그 뭐랄까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또 국회 기능의 무력화가 우려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또 여당 입장이든 야당 입장이든 저는 그러면 왜 갑자기 하루 만에 이게 성사됐을까? 저는 객관적으로, 계기적으로는요. 검찰 수사의 속도전.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떻든 간에 한번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에 좀 편승해서라도 같이 궤를 맞춰서라도 우리가 공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인가요? 어제 한국당이 이제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반론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기자간담회. 근데 이제 상당히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자료 요구 증인 채택도 중요한 청문회의 어떤 수단입니다만 그렇죠. 역시 그 청문위원들의 어떤 면책 특권 이것이 청문회라는 공간에서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보다 날카로운 공세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역시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당의 보이콧 또 뭐 막무가내식 어떤 지연 전략 여기에 끌려왔다 하더라도 예. 그 1차적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임명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어떤 그 합의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청문회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거 잘했다고 보십니까? 뭐 잘했다기보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여야가 득실을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이거는 윈윈 게임의 정반대인 극단적인 루즈루즈 게임으로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그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재료가 차고도 넘치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아무것도 못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2일, 3일 양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뭡니까? 증인도 처음보다 훨씬 양보가 됐고 일정도 훨씬 더 그 절반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또 시점은 또 촉박하니까 마음은 더 급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좋은 재료를 갖다가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갖다가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황당했던 게 국민청문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법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국회에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국회에서 하니까 이게 청문회랑 비슷한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국민청문회라고는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국민청문회 얘기는 나왔고 네네. 정확한 명칭은 이제 기자간담회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초법적이고 법 규정을 위반하는 그러한 청문회 비슷한 기자간담회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영어로 말을 하면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예요. 그런데 가장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임명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내용을 봐도 전 한 1시간 정도 보다가 아우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봤거든요. 기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것도 그냥 계속 뭐 똑같은 이야기.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나 신문을 갖다가 봤더니 뭐 그냥 저런 이야기. 결국은 이런 여든 야든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화가 나는 이러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이거는 여야는 모두 다 실패했고 국민의 승리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자간담회 얘기하셨지만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위원들처럼 무슨 뭐 자료 제출하라는 권한도 없고 증인 채택하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동안 취재해왔던 내용 또 보도됐던 내용 이런 중심으로 질문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요. 그때 나왔던 기자들이 이거는 기자로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매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자리를 갖다 깔아주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당초에 합의했던 게 이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그러졌지만 그때 뭐 몇몇은 나올 수도 있었고 또 설사 가족이 하나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 지금은 사실 채택해도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5일간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본전 생각날 것 같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좀 나겠죠. 예. 근데 오늘 의원 하신 분들도 다 두 분 나오셨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뻔뻔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고 생각보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결국 본 결과가 오늘 여와 야의 합의죠. 결국 여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가 TV에 나오는 걸 대통령께서 역정을 내신단 말이죠. 이게 자꾸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기자간담회로 끝내고 싶었는데 예. 결국 이 끝내고 싶었는데 여론의 동향을 보니까 청문회 패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기국회가 개막을 했는데 정기국회 개회하면 야당하고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국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꾸 국회의 절차를 팽시켜버리면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결국 청문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언론이 계속 양팔을 까준단 말입니다. 양팔을 계속 까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크게 밀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증인을 많이 채택하지 않더라도 조국 청문회를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별 것 없다. 예. 그렇게 눈치 구단들이 합의한 결과다. 예. 오영식 의원, 최경철 의원이 뻔뻔하다고 그래서 한 말씀 하겠다고 들으신 겁니까? 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고 의원 활동,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라도 제대로 봤으면 하는 게 사실은 예. 국민들 바람일 거예요. 예. 제가 딱 한마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지나치게 좀 폄하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청문회가 더 진행되기 어렵고 무산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한 번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여론과 뜻을 묻고 싶어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을 겁니다. 예. 물론 장소, 형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 적절 지적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극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만 9월 2일 법정 시한 안에서 봤을 때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태에서 그것 또한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직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좀 헤아리실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우리 오윤식 의원님의 학교 은사이시고 한국 정치학계의 대원로이신 최장직 교수님이 네. 오죽하면은 저런 행태는 초헌법적인 권력 행사다. 장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청문을 받아야 할 곳에 와가지고 제1당의 원내대표한테 장소를 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원내 수석 부대변이 사회를 보고 자기 임의대로 기자간담회 하는 사람을 제안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왜 존재해야 되죠? 그것은 애초부터 형식부터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최장식 교수가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날 예를 들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수준의 문제가 넘어서 가지고 이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헌법을 강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뭉개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과 관련해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십시오.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정책적으로나 자질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역할과 책무가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야가 서로의 입장들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못하고 9월 2일 날 청문회가 무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그쪽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가 민의의 전당이다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집권 여당에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회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가 그러한 본인의 검증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상태에서는 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초만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는 국민이 견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될 책무가 있고 그 관계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 기자간담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청문회에 합의했습니다. 기자간담회로 빠꾸하지 맙시다. 자, 권익기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여당 입장에서 봐도 뭐 하는 게 좋죠? 당연히 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요. 청문회 없는 국무위원의 인사권 과정이라는 건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야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할 과정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어제 있었던 반론권 자신들의 기자간담회에서는 큰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만약에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쳇말로 큰 거 한 방을 터뜨린다면 큰 변수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한국당이 어제 보여줬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되풀이하는 의혹 제기로 끝난다면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에 합의된 청문회가 소명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과 반대가 나왔지만 시청을 했던 국민들일수록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한 번에 더 청문회를 열어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이후에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등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갖고 야당 의원의 아주 날카로운 공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찬성 비율을 높이는 그런 또 계기점이 될 수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정치적으로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자,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속내 그리고 득실 뭔가 짚어봤는데요. 자, 두 전 의원 계시니까 그 부분 한번 그러면 짧게 한번 의견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기자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제 어떤 패널이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가게 된다면 정말 나쁜 관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안 하면 국민청문회, 뭐 기자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그냥 임명해버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청문회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차제에 좀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정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여의도에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현행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공감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를 놓고 각각이 여의 입장이냐 야의 입장이냐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좀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 인사청문회의 문제점들 속에서 이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또 야당으로 이게 바뀌면 인사청문회만큼 이 정치 공세나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 판단들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이 개혁 내지는 개선 작업에 대해서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진행이 못됐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야 입장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인사청문회가 미국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 후보자의 어떤 도덕적,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3의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후보가 국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말 그대로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 수행 자질, 능력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그러한 청문회로 좀 저는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원 교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의 핵심은 소위 인준 표결 대상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국식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 연방 정부에서 갖고 있는 뭐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다 끝내서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청문회에서 정책과 자질을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그러면 무조건 낙마하게 돼 있습니다. 부결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제하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은 민주당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하기 시작해서 청문 대상을 늘려온 것이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고, 적어도 저는 첫 번째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적어도 장관급, 국무위원급까지는 앞으로 인준 표결을 한다라는 것을 고치고, 두 번째 우리 오영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서 물러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앞으로 기회가 되면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조국 후보자 오늘 오후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견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가지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다른 답변하실 건가요? 기자간담회나 또는 청문회나 또는 뭐 안다 모른다를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따님의 총장선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실제로 총장상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하셨습니까? 표창장 받은 걸 확인했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뭐 제 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거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그것을 마무리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되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붙이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이런 만신창이 법무부 장관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개혁해야 될 사람이 만신창이인 상태면 남을 개혁하기는커녕 자기 살아날 궁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녹취들이었습니다. 자, 최경철 의원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공격수로 나서야 되는데 예. 아까 김진태 의원 말씀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예. 해도 너무한다. 예. 그러니까 강적이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청문회에서 봤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좀 급이 다르다. 뭐 헤비급 정도가 나온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인데 어쨌든 그 헤비급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또 헤비급급의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만큼이 사실 준비가 되겠느냐는 것이 한국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금요일 날 그 펀치를 터뜨리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갈림길의 될 터인데 지금 뭐 한두 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받았다 이런 예.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뭐 해볼 만도 하겠는데 어쨌든 조국 후보가 워낙 달변이기 때문에 그 개인기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말로써 압도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불리한 것은 좀 말을 돌려가면서 좀 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기자간담회 이상의 크게 자기가 핀치로 몰리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수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치고 빠지기 전법으로 제가 볼 때는 새벽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예. 아주 뭐 노련한 기술로 돌파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뭔가를 보여야지 9월 2일, 3일 받지 않은 그것을 만회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귀라도 물어뜯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육박전까지 받겠습니까? 정기남 교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사위원들 중에 거의 5, 6명 이상이 다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은 한국당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매일 모인답니다. 예. 그 자리에서는 의원이라는 호칭도 다 없애고 형, 동생 하면서 이른바 그 소위 이른바 검사 때 수사하듯이 예. 지금 하나하나를 다 뒤져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조국 후보자가 어제 있었던 그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답변에 대한 공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어제 뭐 그 기자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것 같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소위 이른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는 뭐 수사 중에도 답변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저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는 기자간담회하고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아마 시작부터가 그동안 제출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미비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이고 아마 조국 후보자는 또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이미 50번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혐의가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나올 공산이 큽니다. 예. 근데 기자간담회 땐 그게 통해요. 그런데 제대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까지 실력을 못 보여줘서 그러는데 제대로만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소명 자료 가져와라. 가 연속이 될 거고 안 가져오면 증언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화력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일단 공익 제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언론에서 추가적으로 밝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는 범죄적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맷집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영식 의원 예상은요? 네.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그 국민과의 이런 검증의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청문회에 임하는 조국 후보자도 최대한 본인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한 면피형으로라든가 내지는 납득이 안 가는 식의 답변으로 이 청문회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후보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이 있다 없다. 검사 출신들이 이 청문회에서 본인들이 어떻든
일정한 성과를 내서 한번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어떠한 결정적인 후보자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미 한두 개 최소 나왔어야죠. 지금 그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60만 건의 기사들이 넘쳐나고는 있지만 후보자의 직접적인 위법 내지는 불법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청문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증명하라,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라 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 기자회견을 크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국민의 몫입니다. 네, 지금 뭐 서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몸을 풀었죠. 이제 청문회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점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